영어로 이걸 갖다가 덴처라고 쓴다면, 덴처라고 쓴다면, 흔히 그냥 틀리 그러면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거, 입안에 들락거리는 거, 이거를 틀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덴처를 파샬 덴처, 이렇게 파샬 덴처, 컴플릿 덴처. 예전에는 파샬하고 좀 반대되면 폴덴처라는 표현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하여간 컴플릿 덴처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소 내지는 국소이치, 이건 총의치,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건 부분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 근데 이거를 다시 픽스트 파샬 덴처, 리무버블 파샬 덴처, 이건 컴플릿 덴처 이렇게 나누거든. 리무버블 파샬 덴처, 픽스트 파샬 덴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브릿지를 말하는 게 브릿지. 그러니까는 그냥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틀리라고 하는 거는 의뢰 뺐다 꼈다 하는 거를 틀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인공치아 같은 데에서 브릿지도 크게 틀리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게 브릿지고, 이게 국소이치고, 이게 총이치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그 중에서 총의치라고 하죠. 영어로는 컴플리트 덴처가 아니고, 총의치에 대한 얘기만 우선 좀 해보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식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 안 하잖아, 맨날. 수월거리기만 하고, 병원에서,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거나 그냥 따라가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죠.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내가 이제 조금 더 자꾸 이렇게 좀 근본적인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복잡해지긴 하지만, 보철, 우리가 하는 보철이라는 거는 없어진 부분을 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보철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걸 보철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하면, 사실은 부착 내지는 유지,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면, 그다음에 심미적인 면, 이렇게 제가 보철물이라는 게 가져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치아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크라운을 이렇게, 이걸 이제 보철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씹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씹는 역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기능적인 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 맞도록 만들. 결국은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앞니쯤 되면은, 특히 이렇게 이쪽이 보이는 쪽이다, 그러면은 모양을 또 잘 내주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요즘에는 지코니아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붙어있나, 부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물론 여기다가 더 넣으면은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템포러리 만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좀 질문을 하라는 것은 템포러리를 만들잖아요. 템포러리라는 건 사실은 이 치아에 잘 붙게, 요걸 어떻게 잘 맞게 만들어주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씹을 수 있고, 모양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관적인 거를 나는 참 좋아하긴 하는데, 학문을 할 때는 지금부터 자꾸 나눠서 생각을 해서 부분 요소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요거를 더 좋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전체가 좋아지는 식으로. 근데 크라운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보이는 데도 아니고 뭐 씹는 데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이 부분들을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부착이나 유지에 대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장식의 교합을 잘 맞춰줘야 되고, 모양을 좋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임플란트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내가 사실은 어떤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뼛속에 들어가서 이빨이 잇몸에 넣여 있지 못하는데 이걸 잡고 있으려니까 임플란트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걸 뼛속에다 넣은 임플란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려워. 이거 말이 좀 너무 복잡해? 아니. 틀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틀니를 여러분이 어렵게 들으면 내가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뭐고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교수는 잘 모르는 교수야. 이게 이제 상압이라고 생각을 해. 상압. 여기가 뺨이고 여기가 입천장이고 틀니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치아가 이렇게 통 털어서 다 틀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통 털어서 포함되지만 씹는 거는 여기서 씹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 역할, 여기가 씹는 역할을 하죠. 치아의 교환면이 씹는 역할을 하는데 씹으려고 해도 이 틀니가 자꾸 떨어지고 움직이고 그러면 못 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니에 대해서 이 틀니가 어떻게 입안에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딱 맞는 거는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하려면 유리판 두 장 사이에 물이 딱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니에 대해서 이해가 제일 쉬워요. 유리판 여기 유리 좀 맨맨한 유리를 두 장을 놓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이 센 사람도 이거 못 떼죠, 그죠? 못 떼. 그만큼 뭐 거기에 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유리판 두 장 사이에 물이 있으면 떼기가 참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떼죠? 쉽게 예를 들어서 한 구석을 이렇게 싹싹 틈을 내서 공기가 샥 들어가게 하면 금방 또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중요한 거는 이걸 막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 근데 그 속에 되어 있는 내용을 알면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틀니가 붙어 있는 그 요인이라고 할까? 그거는 딱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틀니가 우리가 이제 자 봐봐,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전정이라고 하고 베스티뷸이라고 하고, 이렇게 입술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는 잇몸이 있고 이렇게 뺨으로 가고 이 부분이 있잖아. 그 인상을 진단 모형을 뜨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나오도록 뜨라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지나가서 그 부분만, 요 부분만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쳐. 입술이 축 처져 있으면 이 사이에 뭐 공간이, 우리가 손을 넣으면 들어가지만 공간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잇몸에 다 있잖아. 그럼 틀니가 이렇게, 틀니가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죠. 틀니가 그 편지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틀니가 맞을 수도 있고 틀니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틀니의 그 살이 짧으면 이 정도로 틀니가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쑥쑥 빠져. 틀니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일단 이 부분하고 이렇게 잘 맞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유리판이 쫙 붙어 있는 것처럼 실링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틀니의 주변이 이렇게 딱 주변이 밀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변이 밀봉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물론 여기다가 우선 바닥이 잘 맞아야 되는, 바닥 접촉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 이 유리창을 뒤집어서 이렇게 간유리 같으면 그 사이에 물 넣어봤자 잘 안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매끈하게 서로 딱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딱 바닥이 접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을 뜨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주변이 밀봉이 돼야 틀니가 안 빠진다. 마치 유리판 두 장이 쫙 붙어 있지만 한쪽 틈을 어떻게든 싹 열면 공기가 싹 들어가서 쉽게 떨어지듯이, 틀니를 잘 맞는 틀니는 이렇게 힘을 줘봐도 잘 안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쉽게 빼려면 이걸 씩 해가지고 틈을 싹 만들면 쏙 빠져. 그거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틀니가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본 뜨듯이 해서 바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을 쫙 뜨면 바닥에다 맞추는 거는 비교적 쉬워. 그죠? 근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면 이게 쭉 내려오고 늘어져 있으면 다시 쑥 올라가고, 뭐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죠? 어디에. 그러니까는 다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런 틀니의 살이 이렇게만 돼 있어도 여기가 밀봉이 딱 돼서 틀니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틀니의 살을 만약에 이렇게 너무 높게 만들었다. 그러면 밥을 먹거나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근육에 밀려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몸이 이렇게 내려와 버릴 수 있고, 너무 짧게 만들면 아예 밀봉이 안 돼가지고서는 쑥쑥 빠질 거고, 너무 길게 만들면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틀니를 밀어내는, 그렇게 돼. 특히 이제 하악 틀니 같으면
혓바닥이 움직이잖아. 요만큼 내밀었을 때 혀를 하고 길게 내밀면 입천장이 싹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야 돼? 그럼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뜻이야. 어깨 너머로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비스코드에 이렇게 쓰는구나. 좀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을 하는 작업을 보더 몰딩이라고 해요.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은 보더 몰딩. 보더 틀니를 보면 뭐 이렇게 위에 틀니가 대략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치아들이 이렇게 생겼어. 다 옆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살, 그죠? 이거 프레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렇게 파여 있어야 될 거고, 그지? 그럴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이 연조직에 따라서 이 보더라는 건 이 경계 부위를 말하는 거지. 경계. 보더 몰딩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가 경계 아니고 보더 몰딩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여기 닿는 부분까지 이 부분을 다 보더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움직이는 조직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옛날에 틀니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겨 있어야 되면 이렇게 아지네이션 이상 뜰 때도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꼭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여기는 그냥 밑으로 내리기만 하고 옆에는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조직이 움직이는 거를 좀 흉내를 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틀니가 정상적으로 이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얼마만큼 당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선배 이거 어떻게 얼마만큼 당겨야 되는 거냐 있는 대로 쥐 당겨요. 만약에 덜 당겨졌으면 근육이 움직일 때 틀니를 밀어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히. 막 했더니, 정상적으로 이만했는데, 틀니가 요만해졌어. 몇 번을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막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좀 와서 해주세요. 그랬지? 교수님이 착착착 오더니 이걸 보더니 와! 막 웃어. 사진 좀 찍어놔야겠다고. 그래서 보더 몰딩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반 말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야 그게 벌써 감이 잡히면 난 뭐냐 그러더라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손으로 보더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답은, 그냥, 개념적으로 답은 어떤 기능적인 운동을 할 때를 흉내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품을 크게 하면 틀니가 떨어져. 가능성이 많아져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하품하고 살지 않는 기능운동이라는 거는 말하고 저작하고 이런 동작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만큼 하면 되지. 뭐 재채기를 할 때도 안 빠져야 되고 하품을 할 때도 그럼 틀니가 너무 조그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그냥 결국 서론에 이런 거를 이렇게 힘든 거를
사실은 비스코젤이라는 재료를 쓰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비스코젤이라는 재료를 쓰면 그냥 환자한테 시키잖아. 이렇게 침 삼키세요. 이 정도 갖고 이 환자의 근육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재료가 저절로 그 형태에 맞아지게 이렇게. 그렇게 되려면 이 재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믹스를 하면은 뭐 5분이고 지나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근육 운동에 따라서 못 움직이겠죠. 그죠? 또 하나도 안 굳어지면 또 전혀 몰딩이 안 되겠지. 적당히 굳어지고 그게 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치과에서 재료를 선택한다는 거는 설명서에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워킹 타임. 이 재료는 몇 분 내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섞어서 뭐 시멘 같은 것도 섞어서 몇 분 안에 해야 이게 굳기 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굳어진다는 얘기고, 비스코젤이라는 재료는 섞은데 물렁물렁한 게 유지가 돼. 처음에는 묽다가. 그래서 이제 그래 또 나도 배운 거죠. 이 재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 배운 거지만 결국은 비스코젤이라는 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거를 왜 이 재료를 쓰는 게 편한가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말을 하고